자, 애프터 이펙트의 그러니까 프리미어에서는 최소 단위가 시퀀스, 그러니까 하나의 유닛이 시퀀스였다면 애프터 이펙트는 뭐죠? 네, 컴포지션이에요.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이 안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1920-1080에 29.97 스타트 타임 코드는 다 0, 듀레이션은 이제 정해주기 나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컴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전 시간에 했죠. 자, 어떤 동영상을 불러오면 예를 들면 이 동영상을 불러오면 동영상에 지금 정보가 여기 있죠. 1920, 1080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타임라인에 내리면 가로 세로 그 크기에 동영상의 시간만큼의 컴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싱글 컴포지션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요거는 가져온 소스고 요건 그 소스를 그대로 내린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길이의 컴포지션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갖고 온 컴포지션도 세팅이 되겠죠. 컴포지션 세팅 하면 만약에 지금 26초에 끝나 있지만 아니 나는 30초의 길이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컴포지션 창에서 더하기 빼기 하면 전체 길이가 30초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뒤에 뭐 자막을 넣어준다든지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컴포지션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다른 컴포지션을 만든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참고라는 컴포지션, 방금 만든 그 컴포지션에 이 컴포지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new 해서 뭐 솔리드를 하나 메모를 하나 그냥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참고에 가면 지금 이 컴포지션이죠. 이거 네모가 있죠. 이 컴포지션 안에 컴포지션을 또 여기서 편집을 해서 뒤에 나타나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또 한 가지는 가져오는 소스를 가지고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뭐 오늘 이 수업 때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소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지금 뭐였죠? 선생님 얼마 전에 뭐 했던 일인데 자, 잘 안 맞춰지네요. 자, 이 소스 한번 살펴봅시다. 남자가 노래하고 있는 소스고 크기는 맞춰놨어요. 1920, 1080 사이즈. 레졸루션은 72가 되겠죠. 동영상이니까 높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레이어를 한번 볼까요? 레이어 창이 어딨지? 없으면 이거 레이어 창을 열어주면 되겠죠. 바깥에 있었네요. 화면 바깥에. 자, 한번 봅시다. 맨 위에 미러볼. 아이고, 이름 잘못됐네요. 이게 마이크고
이게 미러볼이었네요. 마이크, 미러볼 레이어가 있죠. 그리고 맨 남자, 그리고 백이 있네요. 그쵸? 백그라운드는 그냥 화이트 판이네요.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어요. 그쵸? 1920, 1080 사이즈. 자, 이 소스를 닫고, 세이브하고 닫았어요. 여기서 한번 불러와 볼까요? OCW 안에 지금 요 수업이죠. Man Singing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하나의 영상을 갖고 오는 건 푸테이지예요. MPGA 동영상 형태의 푸테이지. 하나의 파일. 자, PSD는 포토샵 형식의 푸테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열어볼까요? 푸테이지는 하나의 파일로 가져오는 거고, 컴포지션으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컴포지션. 근데 컴포지션도 두 가지가 있죠.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레이어 사이즈 그대로 레이어 사이즈로 조정해서 갖고 온다는 뜻이죠. 하나씩 다 해봅시다. 푸테이지로 갖고 오는 걸로 해봅시다. 만약에 JPEG나 PNG처럼 하나의 레이어가 없이 하나의 파일이면 당연히 푸테이지가 될 거예요. 볼까요? 이미지가 사진 사진에 뭐 악보라고 칩시다. 이 악보는 PNG 파일이죠. PNG 파일을 열었어요. 그럼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PNG 파일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볼까요? PNG는 레이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푸테이지로 그냥 가져오게 돼 있어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인트 파일인데, 페인트 파일은 변환을 해서 갖고 와야 되겠네요. 자, 푸테이지 그냥 PNG나 JPEG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장으로서 그냥 임포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포토샵은 좀 다르죠. 포토샵 PSD 파일은 PSD 파일은 봅시다. 옵션이 생겨요. 푸테이지,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푸테이지로 가져와 볼게요. 푸테이지 하나의 파일로 갖고 와라 했더니 창이 하나 더 생성되죠. 어떤 식으로 갖고 올지를 물어보죠. 컴포지션으로 갖고 올지, 푸테이지로 갖고 올지, 또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요. 자, 푸테이지로 갖고 온다니까 그랬더니 레이어 옵션이 나오죠. 머지드 레이어, 전부 합쳐서 갖고 올 거냐, 아니면 어떤 그 중에 레이어 하나를 고를 거냐. 그 중에 한 레이어라면 마이크냐, 미러볼이냐, 맨이냐, 백이냐, 백그라운드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이그노 레이어 스타일을 무시할 거냐, 갖고 올 거냐,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리고 푸테이지는 갖고 오는 푸테이지에 도큐먼트 사이즈로 갖고 올 거냐, 레이어 사이즈로 갖고 올 거냐. 자, 예를 들어 일단은 처음에 푸테이지로 갖고 오고 머지 레이어 해서 갖고 올 거예요. 오케이 하면 그냥 한 장에 합쳐져 있는 한 장의 그림이 오는 거죠. PSD라는 이름이지만 레이어 없이 그냥 한 장의 그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다시 얘를 갖고 오는, 또 푸테이지로 갖고 오는 사람만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 choose layer 해서 man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맨을 선택했는데 여기 풀테이지 맨 밑에 풀테이지 디멘션이 있어요. 그쵸? 여기서 도큐멘트 사이즈냐 레이어 사이즈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두 개 차이를 볼까요? 도큐멘트 사이즈로 갖고 와 볼게요. 도큐멘트 사이즈로 갖고 오는 거 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백그라운드를 안 갖고 왔으니까 요 맨만 가져온 거죠. 도큐멘트 사이즈에 맨이 들어와 있어요. 자, 다시 얘를 임포트 하는데 똑같이 choose layer 해서 맨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레이어 사이즈로 갖고 와 봅시다. 오케이. 그랬더니 뭐가 달라요? 레이어 사이즈는 이 남자 맨 레이어의 크기만큼 잘라져서 가져오겠죠? 그쵸? 얘는 이 맨이 있는 도큐먼트 1920-1080이겠죠. 이거는 1920-1080 사이즈의 레이어로 가져와요. 차이를 알겠죠? 얘는 483735 레이어 맨 남자만큼의 레이어로 가져오고 있죠. 다시 이렇게 한 장 한 장 레이어로 가져오거나 전체를 멀즈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컴포지션으로 가져오는 건 뭘까요? 컴포지션.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컴포지션 열기 해봤어요. 당연히 이디터블 레이어 스타일이 없는 파일이긴 하지만 레이어 스타일을 당연히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컴포지션으로 갖고 와요. 오케이 했어요. 그랬더니 폴더가 생기고 컴포지션이 생겼어요.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랬더니 아주 포토샵 그대로인 것처럼 레이어가 있죠. 그렇죠? 심지어 백그라운드까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져왔죠. 자, 이번에는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갖고 와 봅시다. 열기. 오케이. 자, 지금 두 개가 됐죠. 자, 근데 지금 두 가지가 맨싱잉이라는 컴포지션, 맨싱잉 2, 맨싱잉 두 가지가 있는데 변화가 있나요? 자,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죠. 다른 점이 없죠. 근데 두 번째로 갖고 온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는 자, 선택을 했을 때 다르죠. 맨이 내 레이어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춰져 있어요. 미러볼도 이 사이즈로 맞춰져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냥 단순히 컴포지션을 갖고 온 것들은 맨이 1920-1080이에요. 전부 다. 마이크도 1920-1080. 그쵸? 레이어 사이즈로 가져오는 거죠. 그쵸? 어떤 게 더 유용할까요? 리테인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 사이즈를 조정해서 가져오는 게 더 당연히 유용하겠죠. 임포트를 시키는데 그렇게 기억하세요. 레이어,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재조정된 레이어 사이즈로 가져오는데 그걸 컴포지션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명령을 기억하세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작업한 걸 가져올 땐 이렇게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컴포지션을 자유롭게 만들고 또 그거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오늘은 간략하게 컴포지션의 개념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다시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빨리 도서관에 가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책을 빌리세요.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 가능하다면 서점에서 어떤 책이든 뭐 좋으니까 한 권 정도를 바이블처럼 옆에 놓고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
애프터 이펙트를 할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한 제일 가장 큰 이유는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놓치는 부분이나 아니면 쉽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반복해서 이 수업을 좀 들어주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